현재 이 강의실 내부에서는 한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간의 격렬하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던 다른 학우들은 과연 누가 진실을 진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해당 대학의 학생인 하윤 씨가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명문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대학생 하윤입니다. 저는 2학년으로 진급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학 학부 과정에서 전공 수업이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1학년 동안은 다양한 교양 과목 수강에 집중했으므로 아직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평소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 성향이 있어 1학년 때 여러 분야의 교양을 선택하였고, 그중 저에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과목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 또한 여느 미국인들처럼 위대한 미국 그레이스 아메리카 범베임을 외치며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인물이었으나 정치 외교학과에 입학한 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이며 인종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인종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 외교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본질이 여러 국가와 상호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시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수업을 담당하신 브라운 교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시아의 다채로운 국가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셨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역동적이고 격동적인 역사 속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세 나라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이 세 국가 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는 저에게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가왔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저의 관심을 가장 크게 유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이미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K-팝을 매우 선호하지만 미국의 유명 스타들까지 한국 문화를 그토록 열렬히 지지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대학의 아시아계 유학생 중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독특한 국민성 때문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그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제시될 때마다 중국 학생들은 손을 들어 해당 문화가 실은 자신들의 것이며 한국이 표절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국 학생들을 이 수업에서 퇴출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늘 주장하는 바는 한국이 가난하고 약한 나라이기에 언제나 중국을 모방하는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하기에는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힌 중국인들이 한국을 질투하며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저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나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의복과 전통 음식들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고 이는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은 단번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풍성한 치맛단과 독특한 목선, 우아한 소매 라인 등 그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디자인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은 남다른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어 늘 유심히 보았는데 한복을 접한 후에야 한국 유학생들이 그러한 특별한 감각을 갖게 된 연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복의 미적 우수성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을 때 평소 한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던
중국 유학생 우진이 마치 발작하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진은 큰 소리로 한복은 중국의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진의 발언에 브라운 교수님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우진은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 아니라 중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역사를 이어왔는데 한국이 그 소수민족들의 전통 의상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진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우진은 심지어 한국 유학생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는 도둑들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는 우진의 태도에 저는 순간적으로 정말로 한복이 중국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봤으나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는 표정으로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이러한 무반응을 목격하자 우진은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뻔뻔한 민족이며 중국을 질투하여 중국 문화를 호시탐탐 훔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진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유학생들은 우진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솔직히 저 역시 한국 유학생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무대응에 우진은 더욱 황분하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이 비단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저와 다른 학생들 역시 그러려니 하고 브라운 교수님께 수업을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자 브라운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진 학생은 다음 시간까지 한복이 이 중국의 의복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오늘 수업을 방해한 대가와 한국 유학생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경고에 우진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강의실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극도로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우진은 결국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학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이에 분개했지만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늘 일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모방하고 중국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미세먼지 문제까지 중국 탓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반복되는 우진의 비논리적인 주장에 이제는 미국 학생들마저 지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례함이 도를 지나칠 때마다 브라운 교수님은 우진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지만 우진은 단 한 번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진의 주장은 항상 앞뒤가 맞지 않았고 억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한글이 중국이 만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브라운 교수님조차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문자입니다. 한글이 창제된 시기와 창제한 사람, 그리고 어떤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이는 중국의 한자와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반박 불가능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진은 한국이 자료를 조작한 것이며 지금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궤변이 매에서 수업마다 반복되어 이제 모든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는 것에 염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진의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짜증스러운 중국 악센트가 가득 담긴 그녀의 영어 발음도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중국인 혐오증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업 주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력은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에 수업을 듣는 학생 대부분이 큰 관심을 갖고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컸고 늘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현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 교수님이 북한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모든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끼며 집중했습니다. 그때 웬일로 잠잠했던 중국 유학생 우진이 다시 손을 들고 만건을 이어갔습니다. 한국같이 약해 빠진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위인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끄러움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우진의 발언에 모든 학생이 놀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연실색했습니다. 군사력 세계 1위가 중국이라니 정말 기가 막혀서 콧방귀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례함과 뻔뻔함에 학생들이 우진에게 한마디씩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브라운 교수님이 개입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진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저와 학생들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중국인만을 위한 수업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수업에서 퇴장하세요. 브라운 교수님의 단호한 말에 우진은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교수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십시오라는 우진의 요구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매번 편협한 시각으로 모두에게 피로감을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중국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수가 8억 명에 달하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국가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중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을 노려보며 중국 주석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한반도 전체를 반나절 만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를 지나친 우진의 발언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무례하고 난폭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브라운 교수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짓자 모두가 어리둥절했으며 우진은 드디어 브라운 교수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다고 착각했는지 더욱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하며 우진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진은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과 신식 무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근거 없이 억지 주장만 펼치던 우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진의 설명을 듣자 정말 중국이 한국을 반나절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진의 설명이 끝나자 브라운 교수님은 그게 전부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진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중국의 군사수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군력은 F-35 전투기를 통해 중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며 중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를 전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 학생은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한국보다 훨씬 많은 대수로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소리쳤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중국의 전투기는 엔진과 레이더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 대를 동원한다 해도 한국 전투기 한 대를 당해낼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브라운 교수님은 구글에서 뉴스 기사 하나를 검색하여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기사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회사의 무기를 구입하여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무기 제작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는 북한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마치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우진은 갑자기 중국은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이지만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이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한국 유학생 중 한 명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웠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 중국과 한국의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는 중국에 비해 한없이 작은 한반도에서 1000번도 넘는 전쟁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그 전쟁의 절반은 중국의 침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중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중국은 주변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막기 위해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기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한국 유학생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끼자 모두가 한국에게 속고 있다고 외치며 중립을 유지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진의 괴성 때문에 저는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으며 도대체 저런 수준의 학생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대해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중국인들을 전부 내쫓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진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브라운 교수님은 결국 퇴실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학과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며 아시아 문화 수업에는 제발 출석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우진은 마지막까지 모두가 한국에 속고 있다는 망건을 내뱉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중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지 알면 알수록 떳떳하지 못한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수업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우진은 아직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전부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다른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발언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정말이지 중국인이 싫습니다. 부디 중국인들이 무지하고 무매한 자국의 문화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생 하윤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평소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에 대해 분노가 치밀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중국인의 모습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중국인들이 부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이 논쟁의 핵심에 대한 여러분의 심층적인 분석과 의견을 하단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